아버지, 저분은 누구세요? 진이가 물어봤지만 진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다. 신경 쓰지 마라. 진수는 상복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예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이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청첩장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새 출발하려 한다. 어머니도 이젠 편히 쉬셨잖니.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벽지가 바래고 마루가 삐걱거리는 이 집에서 진이는 벌써 6개월째 어머니 순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45살의 진이는 대기업에서 20년간 일하며 쌓아온 경력을 모두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죠.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이야, 일어났니? 순애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오시면 일어나 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십니다. 병원 치료로 인해 체중이 많이 줄었지만 딸을 위한 마음만큼은 여전히 든든하십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직 많이 아프시잖아요. 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는 못할지도 모르니까. 반찬통에는 정성스럽게 담긴 나물무침과 계란말이, 그리고 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콩조림이 들어 있습니다. 순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언제나 특별한 맛이 있었죠. 진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진이가 묻자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춥니다. 응, 일찍 나가셨네. 요즘 바쁘신가 봐. 진이의 아버지 진수는 72세의 은퇴교사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는 조용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죠. 하지만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진이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 날이었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안에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해요.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생님, 수술비는 대략 얼마나 들까요?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진이는 퇴직 후 모아둔 돈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술비 걱정되는데. 하지만 순애는 오히려 진이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계시잖니. 평생 모아둔 돈이 있을 거야. 저녁 무렵 진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진이는 아버지에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 수술비 이야기인데. 진수는 묵묵히 듣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아비가 다 알아서 해놓았다. 그 말에 진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계셨구나.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라면 분명 가족을 위한 준비를 해두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진이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걱정에 잠겨 있었죠. 가끔씩 들리는 한숨 소리가 조용한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이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죠. 진이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순애를 위한 입원 준비물을 챙기고 병원에 가져갈 미음을 끓였습니다. 순애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불안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잘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진이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든든하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순애 어머님이시죠? 수술 전 마지막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와 상담이 끝나고 드디어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순애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술비 입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원무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이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처리해 두셨다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이미 입금하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진이가 말했지만 간호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금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수술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순애가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야 아파.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이는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엄마가 갑자기 아파하세요. 의료진이 달려와 순애를 응급처치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순애는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진이는 중환자실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병원에서 입금이 안 됐다고 수술을 못한다고 해요. 엄마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은행 쪽에서 착오가 있었나 보다. 내가 확인해 보마.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이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순애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진이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진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진이는 아버지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왜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미안하다. 은행 업무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렸다. 진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처리하마.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진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아버지라면 어머니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은행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진이는 중환자실 밖 의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신 어머니를 보며 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무렵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잠깐 깨어나셨어요. 의식은 또렷하시니까 잠깐 면회하실 수 있어요. 진이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순애는 힘겹게 눈을 뜨며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이야, 엄마가 말이야. 목소리가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 너무 믿지는 마라. 그리고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말을 너무 믿지 말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가슴 한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약속대로 병원비를 입금했습니다. 순애는 곧바로 수술실로 향했고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전이는 없었고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진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는 회복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에서 순애가 깨어났을 때 낯선 여자가 물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물 드실까요? 55세쯤 되어 보이는 이 여자는 자신을 간병인 미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간병인이요?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진이가 의아해하자 미옥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미리 신청해 주셨어요. 딸분 혼자서는 힘드실까봐 배려해 주신 거죠. 순애는 미옥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도 고마워하는 기색도 아니었죠.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딸이 있는데 간병인까지는. 하지만 미옥은 이미 병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때, 많이 아프나? 순애에게 묻더니 미옥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오. 부탁드립니다. 미옥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어요. 진이는 아버지와 미옥의 대화를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이미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진이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옥은 순애보다도 진수의 말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병실에 올 때마다 미옥의 얼굴이 환해졌고 둘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진수와 미옥이 병실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미옥이 진수의 팔을 살짝 만지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수도 미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죠. 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옥이 병실에 있을 때마다 순애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미옥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순애가 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이야, 엄마 침대 밑 서랍 좀 열어봐. 순애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진이가 서랍을 열자 작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혼자 읽어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날 밤 집에서 진이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라는 말이었죠. 오늘도 그 여자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진수는 모르는 척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 그 여자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 진수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진이야, 아빠 옆에 그 여자는. 조심해라.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죠. 아버지 말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다음날 병원에서 진이는 미옥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옥은 순애를 돌보는 것보다 진수가 언제 올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를 자주 보고 복도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죠. 진수가 나타나자 미옥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한 톤 높아지고 웃음소리도 더 자주 들렸습니다. 반면 순애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간병인비는 얼마나 들어요? 진이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진수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이제 아버지의 모든 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에 진이는 미옥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옥 씨, 간병인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이런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미옥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진이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과 병원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았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진이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미옥은 여전히 병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이가 볼 때 미옥의 관심은 순애가 아닌 진수에게 쏠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병실에 없을 때는 딴전을 피우다가도 진수가 나타나면 갑자기 부지런해졌죠. 순애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씩 진이의 손을 잡고 무언가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진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진 순애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진이야. 순애가 간신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는.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8년의 인생이 그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애는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던 어머니의 인덕이었습니다. 진이는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진수가 상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었죠. 조문객들이 와도 건성으로 인사하고 대부분의 일은 진이가 혼자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도 진수는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진이는 빈소 밖에서 진수와 미옥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옥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조문객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분은 누구세요? 진이가 물어봤지만 진수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진이는 이미 미옥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진이는 빈소에서 혼자 어머니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수는 상복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예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이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청첩장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도 새 출발하려 한다. 어머니도 이젠 편히 쉬셨잖니. 진이는 청첩장을 빼앗아 펼쳐봤습니다. 진수미옥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고 결혼식 날짜는 순애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이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이야,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다. 혼자 살기 어려워. 진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옥이는 좋은 사람이야.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다. 그 순간 진이는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라고 반복해서 언급했던 사람이 바로 미옥이었구나.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저 여자와 만나셨나요? 진이가 물어봤지만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소 구석에 앉아있던 미옥이 일어나더니 진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희 씨, 저희가 만난 지는 꽤 됐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계실 때는 조심스러웠죠. 미옥의 말에 진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이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실에서 보였던 불편한 표정, 일기장에 적혀있던 절망적인 글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했던 마지막 말들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런 관계였다는 말씀이세요? 진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따로 있나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진이는 집에 혼자 돌아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아버지를 너무 믿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진이는 견딜 수 없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와 미옥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어머니 수술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병원 원무과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수술 당일에 입금 지연이 있었는데 정확한 경위를 알고 싶어서요. 담당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 예정일 전날까지도 입금이 전혀 없었어요. 수술 당일 오전에야 급하게 입금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약금만 부분 입금이었고요. 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뒀다던 말이 거짓이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입금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진수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진이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가 주거래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의 딸이라는 신분을 증명하고 어머니 상속 관련 업무라고 설명하니 은행원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3개월간의 거래 내역이에요. 은행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진이는 그 내용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수술비와 정확히 같은 금액인 1,000만 원이 수술 당일에 출금됐다가 몇 시간 후 다시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출금 내역은 뭔가요? 진이가 물어봤습니다. ATM이 아닌 창구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오후에 다른 지점에서 다시 입금하셨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전후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꾸준히 큰 금액들이 출금되어 있었는데 출금처가 모두 강남과 청담동 일대였습니다. 진이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 출금 내역들의 상세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카드 사용 내역은 따로 조회해 드릴게요. 은행원이 다른 화면을 열어 보여주니 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청담동의 유명 명품 매장에서 200만 원짜리 반지 구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제주도 리조트 예약비까지 모든 지출이 커플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총액이 어머니 수술비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카드 사용 내역 중에 동반자 정보가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제주도 리조트 예약권을 보시면 2인 예약으로 되어 있고 동반자 성함이 박미옥으로 되어 있네요. 진이는 은행을 나와 길 한복판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술을 받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고생할 때 아버지는 미옥과 함께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어머니 방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어머니가 숨겨둔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에는 어머니가 직접 목격한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월 15일 진수가 늦게 들어왔다. 향수 냄새가 났다. 내가 아는 향수가 아니다. 3월 22일 진수 핸드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미옥이라고 불렀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4월 3일 병원에서 그 여자를 봤다. 간병인이라고 하지만 진수를 보는 눈빛이 그냥 간병인이 아니다. 이제 확신한다. 진수는 나를 배신했다. 진이는 수첩을 읽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했습니다. 암 투병도 힘든데 남편의 배신까지 견뎌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이는 은행에서 받은 거래 내역서와 어머니의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진이가 거래 내역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로 쓸 돈을 미옥 씨와 데이트하는 데 썼다는 게 사실인가요? 진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다른 용도였다. 수술비는 따로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행에서 다 확인했어요. 엄마 수술 당일까지도 입금이 안 되어서 수술이 미뤄진 거 맞잖아요. 진이야, 내가 오해하고 있다. 진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가 없잖니. 그럼 이건 뭐예요? 진이가 어머니의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가 직접 쓴 거예요. 아버지가 미옥 씨와 만나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제서야 진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다 알고 싶다면 말해주마.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병이 심했어. 어차피 오래 살 수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하나? 진이는 아버지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수와의 대화 후 진이는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이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진이는 화장대 서랍 맨 밑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친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진이야,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엄마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엄마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른다. 내가 힘들게 직장을 그만두고 돌아와 엄마를 돌봐줬는데 엄마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그 여자 미옥의 일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어. 아버지는 내가 아프다는 것을 핑계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야. 혹시라도 아버지가 나를 해치는 게 아니라 해도 미옥이와 뭔가 숨긴 게 있다면 너는 지켜봐야 한다. 그 여자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 진이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읽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대로 미옥의 정체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진이는 사립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미옥이라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알아봐 주세요. 55세 정도 되는 여성이고 간병인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희 씨,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미옥의 실제 이름은 김미옥입니다. 간병인 자격증도 없고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해왔어요.
탐정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상대로 결혼을 빌미로 재산을 가로챈 사건이었어요. 진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여자의 수법을 보면 주로 배우자를 잃은 노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재혼을 통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옥이 진수 씨와 만나기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70대 호라비와 사귀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거든요. 사망이요? 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자연사로 결론 났지만 유가족들이 의심스럽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했고요. 진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변호사 윤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아, 나 도움이 필요해. 유산 관련 법적 문제인데 상담받을 수 있을까? 윤정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 아버지와 미옥의 관계, 수술비 유용 사실, 그리고 미옥의 전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진이야,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계획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윤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건 정말 문제가 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산 보호야. 내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지?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어머니 명의고 보험금도 어머니가 수익자로 되어 있어. 그럼 급하게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해. 아버지가 미옥이와 결혼하기 전에 내 어머니의 유산은 너에게 상속받도록 해야 한다고. 윤정은 즉시 법정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내 어머니의 유언장을 공증받고 아버지의 수술비 유용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해야 해. 그리고 미옥의 전과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며칠 후 진이는 아버지에게 상속 포기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해 주세요. 진수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어머니 수술비를 유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미옥 씨의 정체도 다 알아냈어요. 진이가 탐정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진수는 보고서를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건 거짓말이야. 미옥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어머니 유산만큼은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이와 마주하자 평소의 친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진이 씨,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진심이라고요? 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 사기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일은요? 미옥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그건 그런 일들과 이건 다른 문제예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미옥의 말투도 거칠어졌습니다. 아무튼 진수 씨와 제가 결혼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미옥이 마지막으로 협박하듯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진이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지켜낼게요. 아버지한테 속지 않을게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정법원 소액심판부. 진이는 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 확인과 아버지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진이의 마음은 긴장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진수는 아내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술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윤정이 증거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시면 수술 당일까지도 병원비가 입금되지 않았고 같은 기간 피고는 제3자와의 유흥비로 동일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진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금 흐름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결국 수술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라고요?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이 하루 늦어져서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재판장이 질서를 유지하라고 했지만 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친필로 작성되었으며 날짜와 서명이 명확합니다. 순애의 유언장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피고는 고인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고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고인의 우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수 측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감정 문제와 법적인 상속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때 법정 뒤쪽 방청석에서 미혹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간병인으로 고인을 돌봤던 박미옥입니다. 고인과 피고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옥의 갑작스러운 증언 신청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허가하자 미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자주 우셨거든요. 진이는 미옥의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했습니다. 미옥이 갑자기 왜 나서는 걸까요? 하지만 진수 씨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했지만 암투병으로 지쳐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미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진수 씨를 위로해 드렸을 뿐이에요. 윤정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증인께서는 간병인 자격증이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미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심껏 돌봤거든요. 그럼 증인의 본명은 무엇인가요? 박미옥이 실명인가요? 윤정의 추궁이 계속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미옥입니다. 미옥이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왜 가명을 사용하셨나요? 그냥 간병 일할 때 편의상. 윤정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5년 전 사기 혐의로 고발된 전과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였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미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오해였어요. 무혐의로 끝났다고요.
무혐의가 아니라 증거 부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재판장이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증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증인은 퇴석하십시오. 미옥이 증인석을 내려갈 때 갑자기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법정이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습니다. 진수 씨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봤어요. 아내가 죽으면 혼자 남을 거라는 것도 계산했고요. 미옥이 자포자기하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 돈은 제가 써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늙은 여자 하나 살려서 뭐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돈이 더 필요했거든요. 진이는 그 말을 듣고 의자를 잡고 지탱해야 했습니다. 진수가 미옥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수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했죠. 아내 치료비로 몇 천만 원 쓰는 것보다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낫다고요. 법정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방청객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와 제3자가 계획적으로 고인의 치료를 방해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진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미옥의 증언으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진수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상속인 진이에게 귀속되며 피고의 재산 처분은 금지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진이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진수는 변호사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미옥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진이야, 정말 수고했어. 윤정이 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만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머니 명의로 된 집과 보험금을 모두 상속받았습니다. 진수는 미옥과의 결혼도 취소하고 혼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미옥은 재판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진이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았던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던 그 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순애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이라는 간판을 달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 앞마당을 개조해서 만든 작은 가게였지만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진이야, 내 어머니 반찬 맛이 그리웠는데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게 되니 고맙다. 할머니는 콩조림 한 팩을 사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진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하던 대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나물무침, 계란말이, 콩조림, 무말랭이. 어머니의 손맛을 되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영 어머니와 달랐지만 점점 비슷해져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도시락 반찬을 사러 오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저녁 반찬을 사러 오셨습니다. 모두들 순애 씨 딸이 만든 반찬이라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진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버지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진이야.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진이는 묵묵히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미옥이한테 속아서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진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옥 씨는 어디 갔어요? 같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미옥이는 재판 끝나자마자 사라졌다. 내 통장에 있던 돈까지 다 빼가지고 진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보였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진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미옥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한 일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 아버지가 용서받으려고 온 건 아니야. 그냥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그때 진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이야, 아버지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너무 미워하지는 마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살고 작은 고시원이야. 괜찮다. 아버지가 자업자득이니까. 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끔씩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으로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진이야. 정말 고맙다.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진이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이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버지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미소만 지으실 뿐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애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은 동네에서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습니다. 진이는 매일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진이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진이야,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너야. 내가 엄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온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 앞으로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진이의 행복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며 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진이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제 이 작은 반찬 가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